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본의 분포 중에서도 분산의 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본의 분포 중에서 이렇게 표본을 모집단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했을 때 개의 평균들이 도대체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그거를 정규 분포와 그다음에 이제 약간 n이 30보다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 통계량 S로 대체를 하면서 얘가 T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T분포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T분포는 우리가 이제 표본의 평균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분포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배우면서 이 모집단이 우리가 어떤 분포인지 모르더라도, 그죠? 그거 원래 알아야지 우리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고 쓸 수 있는데, 모르더라도 n이 30보다 크다,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한 게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라고 되게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이렇게 샘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샘플을 뽑으면 그걸 평균도 계산을 할 수 있고 분산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산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대표적인 분산을 나타내는 분포로 카이스케어 분포랑 F 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population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이게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에는 평균은 뮤,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률, 비율, 뭐, 그러니까 당선율, 뭐 이렇게 하는 포션을 나타내는 값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뽑으면, 자, 이때의 평균은 x 바로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분산은 s 제곱으로 표시를 하고 p의 햇수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개로 뽑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분산 이렇게 뽑았을 때 이 분산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그 첫 번째 분포는요, 카이 제곱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 제곱 분포의 PDF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T 분포와 T 분포에서만큼 그 복잡합니다. 뭐 저도 항상 그렇지만 카이스케어 분포도 외우지는 못해요. 자, 카이스케어 분포의 PDF도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얘는 분산을 나타내는 어, 그 분포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이스케어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앞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 이렇게 스큐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카이스케어 분포의 곡선을 보면 어떤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요 값이 알파를 가지는, 그럼 얘는 알파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알파를 가질 때 카이스케어 분포를 하고 같이 항상 자유도에 대해서 표기를 해줍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는 샘플의 통계량을 통해서 그지 모집단의 모수, 그 중에서도 분산을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를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카이스케어 분포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분포표를 나눠줬으니까 이 분포표를 항상 T 분포표, 카이스케어 분포표, 정규 표준 정규 분포표, 그다음 오늘 또 한 가지 배울 F 분포표 4개는 항상 여러분들 수업할 때 옆에 그 비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이스케어 분포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카이스케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의 확률이 알파가 될 그 위치를 나타내는 분포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카이스케어 분포표도 자유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n개의 샘플링을 했으면 거기서 1을 뺀 만큼이 자유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카이스케어 하고 90%라고 얘기를 하면 0.9라고 얘기를 하면 자, 카이스케어 분포를 항상 표를 찾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0.9 그러니까 오른쪽에 누적한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 누적한 1 마이너스 누적값을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의 값이 뭐가 된다? 지금 90%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10%가 되는 거죠. 자, 이때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자유도가 10이면서 그죠? 자유도가 10이면서 그때의 확률값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확률값을 다 나타내 줄 수 있지만 없지만 주요한 값에 대해서 이거는 오른쪽이 99. 그러니까 5%일 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99%일 때, 그죠? 얘는 99%일 때,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확률이 99%일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의 확률이 95%일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오른쪽의 확률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90%일 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오른쪽의 확률이 90%, 그죠? 이쪽 확률이 90%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4.86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카이 스퀘어의 90, 0.9나 뭐 0.9 이렇게 써주고 요거는 4.865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위치가 4.865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요 위치가 4.865일 때는 요 오른쪽에 모든 확률 값을 다 적분한 값이 90%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도가 10인 행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때의 알파 값의 열을 찾으면 우리가 그때 값을 카이 스퀘어의 0.9의 값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4.865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카이 스퀘어 분포를 찾는 방법 여러분들 뭐 잘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이 카이스케어 분포표도 그렇고요. T 분포표도 그렇고 자유도가 30일 때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 그죠?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얘는 굳이 30일 때까지만 나와 있을까요? T 분포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일 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30 이상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표준정규 분포표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30일 때 오른쪽에 그 값 이런 것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런 값들을 찾아보면 거의 확률값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 이상인 값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 더 이상 표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카이스케어 분포는 아까 분산을 추론하는 데 쓴다라고 얘기했잖아. 어디에 쓰는가? 우리가 정규 모집단에서, 그죠? 정규 모집단에서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경우에, 시그마 제곱의 추론에, 우리가 요 표본 분산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거를 추론할 때, 얘는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x1에서 xn을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어떤 측정값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량, 이 통계량을 지금 보시면 모분산의 모분산분의 그 다음에 n-1의 표본의 분산의 비율 요 값이 우리가 뭐냐면 자유도가 n-1인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메이션 i가 1에서 n까지 시그마분의 x의 i-x바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시키는 통계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이 식을 자세히 보면 표준화시키는 값이잖아요. 정규 분포에서 이 통계량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값을 뭘 따른다? 카이스퀘어 자유도가 n-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거에 대한 증명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통계량.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모집단의 분산분의 n-1에서 표본의 분산을 나눠준 값은 그죠? 카이스퀘어 n 자유도 n-1의 값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녹색 식을 한번 봅시다. 자, S제곱은 A에서 B까지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표본의 분산이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얘를 갖다가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고요.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고 n-1을 곱해주는 거죠. 양변에다가 아래 위에다가.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n-1의 a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n-1의 b 값이 있는 거죠. 자, 이때의 확률을 구해주는 거죠. 자, 얘는 뭐다? 카이스퀘어 n-1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정리를 하면 시그마 제곱에 n-1의 a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n-1의 b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분산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모분산의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표본 분산의 분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분산의 분포 아까 그 얘기한 시그마 제곱의 n-1의 s 제곱의 값이 어떻게 노출되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에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카이스퀘어의 제곱의 n- 자유도 1을 가지는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x1에서 x10, 얘는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x1에서 x10까지가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분포다. 동일 분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IID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는 IID, normal distribution의, 평균이 1이고 분산이 4인 값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어떤 분산이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카이스케 분포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제 S제곱이 어떤 특정한 C의 누적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합시다. 뭐 C라고 일단은 뭐 C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아이고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여기가 0.05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0.0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0.9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시그마 제곱 네. n-1의 s제곱이 카이스퀘어 n-1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수식안에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P의 확률의 S제곱이 어떤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자 여기에다가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고 n-1을 곱해주면 그죠? S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그마 제곱의 n-1의 C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 값이 0.05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카이스퀘어 n-1의 값을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은 지금 카이스퀘어의 n-1인데 자, 자유도가 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도가 9이고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카이스퀘어의 자 오른쪽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항상 카이스퀘어 분포표도 이렇게 보면 이쪽 값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의 분포가 0.95이고 자유도가 9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찾아보면 자유도가 9이면서 값이 0.95 때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가 뭐가 되냐? 3.3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시그마 제곱의 n-1에 c가 3.325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4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n-1은 지금 n-1 잠깐만 n은 10이 되는 거죠. 자유도가 9기 때문에. 그래서 9 곱하기 c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4는 3.32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는 1.478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도 사실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자유도를 먼저 찾고 그 오른쪽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위에서 찾아가지고 만나는 지점이 그 카이스케어 분포의 확률을 나타내는 위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T 분포가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분포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배운 카이스케어 분포는 분산이 어떠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F 분포는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르는 두 개의 확률 변수의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의 통계량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카이 스퀘어 분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 스퀘어 분포의 자유도 1을 가지고 또 다른 카이 스퀘어 분포의 자유도 2를 가지는 그런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F는 자유도 RS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분포는 분포표에서 보면 자유도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만족하는 그 위치의 시점의 확률값을 위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는 U와 V는 각각의 자유도가 V1과 V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분산의 비율이 뭐 그렇게 궁금하나요? 근데 저 분산의 비율이 나중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쓰이는지는 나중에 이제 통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산의 비율을 가지고 어떤 통계량을 어떤 그 검정이나 추정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냥 오늘은 F 분포라는 거는 그냥 두 개의 카이 제곱 분포의 비율을 나타내는 분포로서 얘도 분산의 뭔가를 나타내는 분포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 변수 자유도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 PDF를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당연히 전 못 외우는 거죠. 자, 그래서 F분포에서 자유도는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분자의 자유도를 먼저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의 자유도 값뿐만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거. 근데 사실은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봐야 되는 순서가 틀려지는 거죠. 표를 보는 건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도 분산의 분포처럼 이렇게 앞이 스큐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값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확률이 앞에 몰려 있고 위로 이렇게 뾰족한 값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분포에서는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자유도 지금 F분포표는 여러분들한테도 나눠줬지만 페이지 수가 많아요. 제가 이거 복사를 다 못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뒤에 잘렸는데 실제로 책에 살펴보면 F분포는 한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에 걸쳐가지고 그 분포의 자유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똑같이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오른쪽에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똑같고요. 먼저 자유도 첫 번째로 볼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열에 있는 자유도를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있는 자유도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기네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의 0.05에 6,1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유도가 6하고 10인데 그때의 확률이 0.05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확률이 0.05냐? 이 오른쪽의 확률이 그죠? 누적 확률이 0.05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유도 6을 먼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유도 6을 먼저 보고 두 번째 자유도 10을 봤는데 자, 거기서 보면 0.01이 있고요. 0.05일 때 값이 있고 0.025일 때 있고 1일 때 있고 5가 있고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쭉 따라가 보면 3.2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값은 3.22다. 그래서 f 값은 3.22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확률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이 확률이 예를 들어서 0.95다.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도 그러면 얘를 표시를 해보면 F의 0.95에 그죠? 6,10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확률값이 0.95에 대한 값은 없어요. 다 작은 값밖에 없어요. 0.5보다 작은 값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비율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역수를 써서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그냥 알파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도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고 그 값에 역수를 취해주면 우리가 이때의 확률값을 가지는 이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보시면 0.95의 60은 우리가 0.95를 알 수는 없지만 1-0.95는 0.05라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0.05라고 하는 값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순서를 60에서 16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을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표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0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10이고 6일 때 자, 0.05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0.05의 값을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죠. 그러면 4점 이게 이제 4.21, 4.15, 4.10 이렇게 되니까 얘는 4.06입니다. 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는 그 다음 페이지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꼬리의 확률을 구하는 값을 우리가 역수값으로 취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여기의 확률은 여기의 확률하고 더해서 1이 되는 거고 그죠? 반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때의 자유도는 바뀌는 거고 전체의 값은 역수를 취하는 값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이 테이블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F분포는 F가 자유도 4하고 9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떤 F가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표를 그려놓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9%, 작거나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0.99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0.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F는 4하고 9인데 여기에 확률이 0.01일 때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요 위치가 C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4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를 찾아야 되고요. 0.01일 때는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면 얼마입니까? 6.42가 되는 거예요. 6.42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0.05일 때. 자, 얘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특정한 D까지의 누적 확률이 0.05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게 0.05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까지의 누적 확률 값이 아이고 아니죠. 그림을 잘못 그렸다. 다시 그립시다. 어떤
D일 때 값은 아니죠. D가 요게 0.05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0.95의 기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F의 0.95를 찾아야 되고 그때 자유도 4, 9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얘는 0.95인 값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의 0.05에 9, 4 순서를 바꾸고 역수를 취해준 값을 찾으면 됩니다. 9, 4일 때, 자, 9이고 4일 때, 그 다음에 0.05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찾아보면 6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F분포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분포는 아닙니다. 분산의 두 개의 그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아이고 값이 하나가 없어졌네. 자, 그럼 얘는 어디에 쓰이느냐? 자, 우리가 분산의 비율.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어떤 그 카이스퀘어 두 개의 카이스퀘어 분포의 비율 그때 요 두 개를 나눠준 값이죠. 비율이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유도에 따라서 짝짝짝짝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모집단의 이거 다시 써보면 모집단의 분산분의 표본의 분산 비율, 그 다음에 모집단의 또 다른 하나의 모집단의 분산분의 또 다른 하나의 표본의 비율, 얘 값이 자유도 n1-1, n2-1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두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그죠?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우리가 표본의 분산만 알고 있으면 F 통계량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모분산이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는 두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이 동일하다 이러면 시그마 제곱 1과 시그마 제곱 2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1이 6이고 N2가 10이면 DF1은 5고 DF2는 9가 되겠죠. 확률표본 두 개를 독립적으로 추출하였을 때 표본의 비율이 어떤 특정한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가 되는 이때의 A 값은 얼마이냐 하고 얘를 갖다가 물은 거죠. 자, 모분산이 동일하고 우리가 이제 자유도 5하고 9를 갖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F에서 조금 전에 그 앞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정의한 것처럼 자, 요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 우리가 S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그 다음에 S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그마 1, 2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S1의 제곱, S2의 표본의 분산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라고 하는 거는 S2의 제곱, S1의 제곱이 특정한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이때 자유도 1은 5, 자유도 2는 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F의 뭐가 됩니까? 이게 0.05가 될 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0.05가 될 그런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0.05고 이게 0. 맞나요? 특정한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반대로 돼 있나요? 아, 여기 0.95죠. 95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A보다 작거나 같은 이 누적의 확률값이 0.9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은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여기 0.05에 5,9가 되는 거죠. 자, 5,95 그때 0.05면 이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4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3.48이 되는 거죠.
자, 우리 F분포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나눠줬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표본의 분포에 대해서 크게 뭐 4개를 배웠어요. 뭐 정규 분포는 그냥 당연하게 이제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중심극한 정리를 하면서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30보다 크면 요거 하나랑,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평균의 분포는 T 분포를 따르고 분산의 분포는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르고 분산 두 개의 비율의 분포는 F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T분포표를 보는 거, 카이스케어 분포표를 보는 거, 그다음에 F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러니까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정규 분포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통계를 배우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DF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이때 무슨 분포를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의 분포표에서 확률을 찾는 연습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연습 문제 그거를 찾는 연습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좀 이따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